우리의 감정과 감각은 서로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감정이 몸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느끼는 분노와 불안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라면 어떨까요? 앞의 영상들에서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의 체험이 영과 혼이라는 두 가지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은 거시적인 힘인 중력의 정보 세계이며 그 정보 패턴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체험됩니다. 혼은 미시적인 힘인 전자기력의 정보 세계이며 그 정보 패턴은 우리에게 감정과 감각으로 체험됩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의 감정과 감각을 서로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감각은 육체에서 오지만 감정은 육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서 몸에 힘이 들어간다. 두려워서 몸이 떨린다. 이 표현은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그것이 육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과 감각은 모두 우리의 신경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전자기적 정보 패턴이며 같은 층위에 있습니다. 감각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에 대한 신경계의 통합적인 정보 패턴입니다. 빛, 소리, 냄새, 촉감 같은 외부 자극이 감각세포를 통해 들어오고 그 정보가 신경계를 따라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고 통합되어 체험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무엇일까요? 감정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신경계의 통합적인 정보 패턴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단순한 개체가 아니라 수많은 하위 시스템이 모여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만들며 그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이 수많은 하위 시스템들은 각각 계속해서 신호를 만들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위장은 소화 상태를, 근육은 긴장과 피로를, 근막은 자세와 압력을 각각 끊임없이 신호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들이 동시에 모이고 통합되어 하나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통합된 상태가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몸 전체의 내부 상태가 하나로 표현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고 외부에 위협이 없을 때 근육과 장기, 근막은 이완됩니다. 그 상태에 통합된 정보는 편안함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위협을 느낄 때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근육은 긴장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며 여러 기관들이 변화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게 모아진 내부 상태의 정보는 분노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감정은 어떤 별도의 에너지가 아니라 몸의 현재 상태가 통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감정 또한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분노하고 필요할 때 두려워하며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편안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이 고착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외부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늘 분노, 불안, 두려움, 무기력 같은 감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몸의 상태 또한 그에 맞게 굳어서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살아오며 쌓인 수많은 흔적들이 남습니다. 지속적인 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부담은 고착화되어 그 기관들은 계속해서 불편한 신호를 보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잘못된 자세는 근육과 근막을 굳게 만들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그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게 합니다. 과거의 부상이나 수술 또한 몸의 특정 부위에 제한과 긴장을 남깁니다. 일상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 곳곳에서 평상시에도 이상 신호가 계속 발생하면 그 통합된 상태인 감정 또한 변화합니다. 즉, 어떤 감정이 고착화되고 쉽게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몸이 가진 과거의 기억, 곧 살아온 흔적 또한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감정은 단순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몸이 더 통합된 상태로 가기 위한
방향성과 행동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통합된 상태로 가라는 신호이며 곧 행동이기도 합니다. 감각과 같은 층위인 감정은 육체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감정을 무시할 때 우리는 행동력, 곧 실행력을 잃게 됩니다. 이제 만약 지금 나의 감정이 문제가 있어서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몸의 신호들을 느껴봐야 합니다.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어디가 둔감한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 모든 신호들의 통합이 지금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신호들이 왜 생겨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학대나 억압 등으로 인한 긴장과 폭식한 식습관일 수도 있고 지나친 스트레스와 과도했던 노동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과 문제를 찾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몸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식습관, 필요하다면 치료와 회복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이 몸과 그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본능 또한 혼의 감각의 차원입니다. 생명의 육체는 그 자체로 감각에 대해 하나의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감각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함께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감각은 배가 고프다는 감각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뛰어놀고 싶다는 감각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피곤하다는 감각은 자고 싶다는 감각과 연결되어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이미 감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정해진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히 연결되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특정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각은 더 민감하게 느껴지고 더 자주 활성화되며 더 반복되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렇게 특정하게 강화된 감각의 구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입니다.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혼의 감각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체험입니다. 가치란 곧 중요성이고 중요성은 더 민감하고 더 자주 활성화되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가치는 우리의 육체가 타고난 더 민감하고 더 자주 활성화되는 감각의 구조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신에게 필요한 감각들을 더 강하게 느끼고 더 반복적으로 활성화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은 육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각은 더 민감하고 자주 활성화됩니다. 정돈되고 질서 있는 환경 또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감각 역시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손을 위해 건강한 이성에 대한 감각, 위험이 없는 안정된 공간, 유용한 도구에 대한 감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육체에 필요한 감각들은 더 강하게, 더 자주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 반복되고 강화된 감각의 구조적인 체험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감각이 특정하게 연결되면서 동시에 특정하게 강화된 구조를 가지며 그것이 곧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인간이라면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동시에 각자의 육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고유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준은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혼의 세계의 힘의 특성상 우리는 대개 더 정돈되고 더 균형 잡히고 더 대칭적인 감각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태는 더 낮은 엔트로피, 즉 더 질서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러한 질서 있는 상태에 대한 감각을 더 안정적으로 느끼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마다 타고난 육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의 아름다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육체가 타고난 고유한 감각의 연결 구조, 곧 본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간의 감각과 감정, 그리고 감각이 연결된 구조에서 비롯되는 본능과 아름다움이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감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직접적으로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 상태에 영향을 주며 결국 감정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